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2살까지 아이들의 표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걸어주고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3, 4세 편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3세에 원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더 어린 나이에도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3, 4세 정도의 원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요. 2세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3, 4세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3, 4세에는 아이들과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떻게 읽었는지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세는 사람들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센을 다니거나 이럴 때는 엄마와 함께 가지만 어린이집은 엄연히 선생님과 친구들과만 지내는 공간이니까 아이에게도 사회생활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또는 감정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서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의 아이의 그 원생활에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생활 동화를 아이와 함께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적응을 상당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둘째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2주 동안 이 적응 기간 동안 거의 어린이집 보조교사처럼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 교실 안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 3달 정도를 아이가 아침에 어린이집을 갈 때마다 울고 또 제가 데리러 가면 만나서 또 울고 이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이 생활 동화에는 아시겠지만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장난감을 많이 사달라고 욕심을 부린다든가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든가 동생이 생겨서 그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질투나고 싫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교원에서 나오는 똑똑 마음단추라고 하는 생활 동화와 그레이트북스에서 나오는 안녕와 음악라고 하는 2가지 종류의 책을 첫째 아이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생활 동화는 워낙 창작책으로서 재미가 있기도 해서 아이가 열심히 읽기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생활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웠다 라고 지금 생각해보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그림을 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인물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추리해보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울면서 엄마를 꾹 끌어안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어. 어떤 감정일까? 엄마가 자기 감정을 이해해줘서 이제는 안심이 되고 기쁜가 봐.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그림을 보면서 감정에 대해서 표현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볼 수도 있고 본인의 감정을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창작책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세 전까지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이와 함께 충분히 나눌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3세가 되니까 아이도 책 읽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다양한 책들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었고 일단은 제가 너무 지겨웠어요. 이제 아이가 좀 크니까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창작 책으로는 스마일북스에서 나오는 차일드 애플 시리즈를 제일 처음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차일드 애플 시리즈는 일본의 교육 과정에 맞춰서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책으로서의 재미도 있지만 나름의 어떤 교육 목표가 있는 책이라서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그림책 특유의 귀여운 캐릭터 그리고 익살스러운 장면 전개 의사와 의태어 사용 이런 것들이 아이의 표현력을 기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북처럼 튼튼하진 않지만 플랫북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일드 애플을 열심히 보고 나서요.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책을 보여줄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일본 그림책이 세계의 다른 그림책들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그림책들하고는 색채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골고루 보여줘야지 나중에 아이들이 이 일본 그림책 스타일의 책만 보려고 고집을 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책들도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토들 피카소의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영어 책들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정말 유명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 북으로 아이에게 영어 책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책들도 많았고요. 제 취향이 아닌 책들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좋아하는 종류의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직까지는 책들을 골라서 아이에게 읽히는 시기인데 내 스타일만 고집을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책을 보여줘야지 정말 말 그대로 아이가 다양한 책들을 나중에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작책으로는 글기 말기를 읽혔습니다. 글기 말기는 일단은 그림 자체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마음이 무척 따뜻해지는 내용도 있고 다양한 영역의 내용들을 맛볼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가미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무척 좋아했던 전집입니다. 그리고 글귀 맺기는 그 낭송 CD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잘 때 한두 개쯤 듣고 자도록 틀어주곤 했는데요. 이야기 자체가 워낙 재미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끝까지 듣고 싶어서 잠을 안 자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의 경우에는 2016년생이라서요. 이 그레이트 북스에서 나오는 도레미곰이라고 하는 책을 이 둘째를 위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실은 첫째가 훨씬 더 재미있게 많이 봤었습니다. 이 도레미곰도 다수의 뭐 일본 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의 어떤 그림책을 모아서 보여주는 전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클래식 음원에 이 이야기를 입혀가지고 아이들이 클래식 음원에도 상당히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 낭송 CD가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어가지고 아이들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 4세는 아이들이 외부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집으로 자연관찰 책을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도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관찰 책을 알아보다가 한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관찰 책의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실패처럼 보이는 책이었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제가 책 읽을까 하고 빼오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무릎에 앉기도 하고 엄마 이거 읽어주세요 하고 뭐 얘기도 했었는데 이 자연관찰 책은 그렇게 열심히 읽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3, 4세 때 읽었던 책들은 제가 전집으로 드리긴 했지만 이 전집 전체를 진짜 몇 바퀴씩 돌릴 정도로 아이들이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이 자연관찰 책은 다 읽었나? 하고 지금도 의문이 드는 그런 전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책들을 아이들이 안 좋아하나? 애들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기를 조금 지나고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이 지식이 나열되어 있는 책들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도 있고 스토리 전개에 푹 빠져서 그런 이야기가 주는 재미에 푹 빠지는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향 자체가 지식이 나열되어 있는 책들을 분석적으로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가 호기심이 생겼을 때 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입장에서 자연관찰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책들과 달리 매일 자연관찰책을 읽어주지는 않았고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관찰책을 찾아보자 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거미를 보았으면 거미는 아침에도 집을 짓고 저녁에도 집을 지을까? 거미는 집을 왜 지을까? 거미는 쟤는 암컷거미일까 수컷거미일까? 누가 더 클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두 개씩 던졌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엄마 왜 그래? 그거는 뭐 어떤 거야? 하고 자기가 추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물론 어떤 질문들은 바로 대답을 해주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마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가서 빨리 가서 거미책 한번 찾아볼까? 하고 그 자연관찰책을 꺼내와가지고 아이와 함께 살펴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관찰책의 경우에는 아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주로 읽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3, 4세의 아이들과 읽은 책이 많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서요. 영상을 2개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학 동화와 과학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시기에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딴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가 책 읽기를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엄마가 책 읽어주고 있잖아, 똑바로 들어, 옆에 와서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요. 새벽달 남수진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아이도 자유롭게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도 일어서서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엄마가 책 읽는 걸 듣고 싶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왜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눈으로 책을 보면서 책을 읽어야만 하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물론 첫 번째로는 아이가 흥미있어 할 만한 책, 아이가 읽어야 하고 읽으면 좋은 책들을 고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요. 아이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3, 4세 읽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